중단원 평가 문제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부터 짧게 리뷰 시작해 볼게요. 3차 방정식의 두 허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면 이 상태로 풀 수는 없으니까 조리제법을 쓰셔야 하겠죠. 다도에서 0 나오니까 1로 해보시고요. 그때 나오는 이 두 허근 진짜로 허근 가진 2차 방정식인지 시험 삼아 판별식 한번 써보시고 근계관으로 정답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4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 허근을 감마 델타라고 했어. 그럼 이 상태로 우리가 실근이 뭔지 허근이 뭔지 알 수는 없잖아. 그래서 조리제법을 한번 써볼 건데 이거 지금 퐁당퐁당끼리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1로 무조건 조리제법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잖아. 그 다음에 뭘로 되는지 봤더니 아마 2로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게 알파랑 베타니까 알파 베타의 합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두 허근 감마 델타 이거 찾을 때요. 감마 플러스 델타는 근계관으로 마이너스 2, 감마 델타는 근계관으로 3이잖아. 이걸 이용해서 곱셈 공식 변형으로 찾는 게 당연히 훨씬 빠르고 정확하겠죠. 3번에 이걸 다 전개해서 조리제법을 써도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조금 더 빠른 방법은 있을 것 같아. x제곱 마이너스 1이 지금 공통인수로 들어있으니 x제곱 마이너스 1로 묶어낸다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걸 좌변으로 넘기는 거지. 그럼 우변은 깔끔하게 0이 될 거야. 넘겨올 때 7x 이항했으니까 부호 마이너스 7x로 괄호 안에 들어오는 거 조심하시고 여기서 x는 뿔말 나오고 여기서는 x가 플러스 3 하나 플러스 4 하나잖아. 그래서 모든 양의 실근의 합은 5번이 되겠지. 4번에 이거 전개하실 때 이거 두 개 요거 두 개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공통부분 나올 거니까 풀 수 있는 데까지 치환 잘 하셔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5번에 A, B가 유리수라고 나왔으면 좋았을 것을 상수라고 나왔네요. 사실 그러면 정확한 방법은 켤레근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기가 조금 그러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2를 대입해보고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 대입하면은 제곱하면 2, 4제곱하면 4 플러스 2A 플러스 B를 넣어도 능형이 나오고 루트 3을 대입해도 9 플러스 3A 플러스 B를 넣어도 능형이 나온다. 이거 연립방정식을 푸신 다음에 A, B를 찾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기차 방정식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어서 끝까지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선생님이 이거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하진 않겠습니다. 6번의 한근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K를 찾은 다음에 조리제법을 하셔도 좋고요. 조리제법 첫 번째 할 때 고민하지 마세요. 한근 나왔으니까 바로 마이너스 1 넣어서 조리제법을 하시면 됩니다. 자, 7번이 항상 질문이 나왔던 문제였던 것 같아. 7번이 조금 여기 상수항이 길어서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거는 보기차 방정식이었거든.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2처럼 x제곱 2, 1 뿔뿔이었다라고 쳐봐. 그럼 여러분들이 얘가 만약에 제가 a로 치환해서 이 똑같은 방정식을 x제곱을 a로 치환해서 푼다라고 하면 a를 주어로 했을 때는 두근이 마이너스 2 또는 a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a를 주어로 가졌을 때 얘기고 이걸 다시 x로 되돌리면 뿔마 루트 2i 뿔마 i 이렇게 나와. 그러면 얘는 허근을 갖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잘 봐. x를 주어로 해서 얘가 허근이라고 명시가 되는 건 a를 주어로 했을 때 음수근을 갖겠다. 이게 매치가 돼야 되고 문제처럼 두 개의 허근과 만약에 실근인데 두 개의 실근을 가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x가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실근을 가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이라고 해서 a 1, 2 마이너스 즉 a가 1 또는 2 양수근이 나오면 이걸 다시 x로 되돌렸을 때 뿔마 1, 뿔마 루트 2처럼 실근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a 기준으로는 두 개의 양수근을 가진다가 되는 거겠지. 그리고 이 문제처럼 한 개의 실근을 가진다라고 하면
다시 x로 되돌렸을 때 한 개의 시근을 가진 애는 0밖에 없어요. 1도 아니에요. 1도 제곱해서 1 나오는 거 뿔마 1 두 개 생기거든. 그러니까 한 개의 시근은 0을 말해.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a로 치환해서 만약에 푼다라고 하면 a제곱 플러스 a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인데 얘가 두 개의 허근을 가진대. 그러면 a 기준으로 하나가 음수근을 하나 가진다는 거고, x가 한 개의 시근을 가진다라는 건 a 기준으로 0을 하나도 가졌다는 거야. 그러면 근계간 갈게.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는 우리가 음수근 하나랑 0이라는 근을 더하면 음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a는 양수 다 풀어주셔야 되고, 두 근의 곱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실제로 이 두 근을 곱해서 0이 나온다. 그래서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2는 0이 나온다. 둘 중에 양수를 찾아주는 거니까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8번은 근계간으로 풀어줍시다. 우리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해도 1-i. 근데 실수계수가지니까 다른 한근 1 플러스 i. 또 새로운 한근을 알파라고 둔다면 바뀌고 안 바뀌고 바뀌어. 그러니까 세근곱이 1이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알파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나머지 세근합 바뀌고 둘둘곱 안 바뀌고 이것까지 구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9번은 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유도 과정을 꼭 알고 계셔야 변형 문제에서도 풀 수 있습니다. 일단 한쪽으로 넘긴 다음에 인수분해 볼게. x-2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입니다. 당연히 허근은 여기서 가지게 되겠죠. 첫 번째 우리 항상 정리하는 거 가자. 알파 세제곱은 8일 거고 뒤에 거에 넣어서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4는 0이다.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두 번째 두근의 합 갈게. 알파랑 바알파를 더하면 마이너스 2. 알파랑 바알파를 곱하면 4. 바뀌고 안 바뀌고 두근의 합 꼭 찾으실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너 제곱은 뭐 이거 볼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뿔마 1 아니니까 이거 약간 증명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알파 제곱만 남기고 이항하면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4가 되잖아. 근데 항상 이거 두근의 합 잘 보라고 했어. 바 알파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거든. 그럼 얘랑 비교하면 2배 된 거니까 알파 제곱은 2배의 바알파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기억부터 가볼게. 선생님 여기 써놓은 거 기억에 그대로 들어있고, 니은은 마이너스가 붙으면 안 되는 거고, 디귿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바알파의 제곱이라고 했는데 3번 같은 경우 바꿨으면 바알파 제곱은 2알파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분자 같은 경우는 2알파라고 바꿨을 수 있고, 분모도 바꿔서 볼까? 분모는 여기 있는 거 보고 바꿨을까? 여기에 알파 제곱 플러스 4는 알파 제곱 플러스 4만 남기고 이항하면 돼서 마이너스 2알파가 돼. 즉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 자, 이거는 1, 2, 3번 이렇게 다 쓰는 거 연습하시고, 숫자가 변형되면 3번은 우리가 외운 게 안 통하기 때문에 1번의 두 번째 조건과 2번의 근계간에서 두근의 합 조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시 구해낼 줄도 알아야 돼. 12번에 공통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얘로 먼저 연립방정식을 풀고 나머지 나온 근을 A, B에 넣어주면 되겠지. 한 문자로 정리해서 대입해서 풀어주면 돼. 12번처럼 2차인데 무조건 2차 연립방정식의 핵심은 바로 1차식을 찾아낼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위의 식을 인수분해해서 1차식을 찾아낸 다음에 아래에 넣어주면 되겠지. 13번은 여러분들이 인수분해할 수고를 조금 덜어드렸네요.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두 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3x는 2y다 한번 풀어주시고, 두 번째 x는 y다로 한번 풀어주셔서 그때 나오는 x, y 원래 총 4쌍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4쌍 중에 더해서 제곱한 거의 최대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4번에 이 연립방정식을 풀 때 뭐 1차식을 정리해서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이걸 우리가 보통 대칭식이라고 하고, 대칭식의 포인트는 그 합과 곱을 찾는 게 결국 1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위의 식에서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은 에서 2xy를 뺀 것은 45다라고 바꿔 쓸 수 있어야 되고, 밑에서 xy가 18이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 18을 여기다 넣으면 x 플러스 y의 제곱이 뭔지 나오잖아. 여기서 36을 뺀 게 45니까 x 플러스 y의 제곱이 81이 될 거라는 거.
그러면 두 가지가 나와. 얘가 뿔마 9라서 x 플러스 y가 9고 xy가 18이었을 수도 있고 x 플러스 y가 9고 마이너스 9고 xy가 18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대칭식은 1차식 정리가 아니라 이렇게 합박 곱을 찾는 게 1차 목표가 되면 되고, 결국에는 이걸 최대값을 찾으라고 했는데 여기서 xy를 찾는 방법은 사실 이 정도는 머릿속에 있는 숫자일 거잖아. 그래서 더해서 9 나오고 곱해서 18 나오는 3, 6이었을 수도 있고 6, 3이었을 수도 있겠지. 근데 만약에 이거에서 숫자가 떠오르지 않는다. 그럼 t에 관한 가상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근의 공식을 써도 괜찮아. 16번은 계산까지는 안 가보고 식 세우는 것까지만 한 번만 해볼게. 원통형의 원통이 이렇게 있는데 양 끝에 반쪽짜리 9가 이렇게 붙어 있는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 캡슐의 길이가 10m래. 그러니까 이 9의 반지름 길이를 지금 x라고 줄 건데 여기가 그럼 x가 되는 거고, 이 캡슐 전체 길이가 10m면 얘는 오히려 10-2x 이렇게 되는 거지. 이 기둥의 높이는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부피에 관한 식을 한번 세워볼게. 일단 이 원기둥의 부피부터 가면 밑넓이가 파이 x 제곱인데 곱하기 높이를 하면 10-2x를 곱하는 거고, 더하기 얘랑 얘를 하나로 합치면 하나짜리 9가 되는 거야. 그래서 3분의 4 파이 x의 세제곱이 되고 그걸 다 더한 게 72파이다. 이렇게 답이 써지는 거지. 그래서 식은 이게 전부고 계산은 패스할게. 17번도 조리제법으로 한번 걸러낸 뒤에 판별식이 0보다 작은 2차 방정식 하나를 뽑아낼 수만 있다면, 여기서 뽑아낼 수만 있다면 마지막 그 답은 근계관으로 답을 내주면 돼. 18번 시작부터 잘 해야지. 시작의 판단을 잘 해야지. 이거는 보기차 방정식이 될 거고 대각선으로 풀리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4차랑 상수를 보고 가운데를 조작해야 돼. 이게 끝에가 8이다 보니까 가운데가 플러스로 쓸 건지 마이너스로 쓸 건지 고민해야 되는데 마이너스로 써버리면 뒤에가 플러스가 되니까 요렇게 써야지만 뒤에 마이너스 4x제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주머니 2개 준비하고 x제곱 플러스 8 x제곱 플러스 8이고 여기 2x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2x 한번 마이너스 2x 한번 이렇게 써지겠지. 여기서 알파 베타 가지고 여기서 감마 델타 가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두근의 합의 전체 제곱에서 두근의 곱의 2배를 뺀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얘 계산이 좀 더 깔끔하게 끝나겠지. 20번에 얘 3차 방정식 x 지금 공통인수니까 x로 묶어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여기는 0이라는 근이 나오는데 지금 0이 아닌 두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말하는 걸 거야. 그러면 얘는 두근의 합 하면 마이너스 a 두근의 곱 하면 1이 되겠지. 그래서 이것과 이것으로 뭐 곱셈 공식 변형을 하던지 아니면은 뭐 너제곱은 너제곱 플러스 4배의 알파 베타 뭐 이런 거 써서 a 제곱을 충분히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자, 24번에 두 자리 자연수인데 그럼 10의 자리 자연수를 x라고 하고 1의 자리 자연수를 y라고 해볼게. 그러면 각 자리 제곱의 합이 85래. 너제곱 더하기 너제곱이 85다. 그 다음에 바꾼 수는 여기까지가 주어야. 그럼 바꾼 수를 한번 비주얼로 표현해보면 이게 바꾼 수는인데 얘를 자릿수를 부여해서 쓰면 10y 더하기 x는이 바꾼 수는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63만큼 크대. 그럼 처음 수도 비주얼로 xy라고 쓰지 말고 10x 플러스 y라고 쓰면 되겠지. 밑에 식을 정리해서 1차식을 뽑아낸 다음에 대입해서 풀면 돼. 자, 연립부등식이라고 나왔으니까 꼭 그림 그리는 거, 수직선 그리는 거 꼭 생각하시고요. 위에 것부터 풀어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2x가 작고 나갔다 마이너스 8보다. 그럼 x 부동방향 바뀌고 4보다죠. 그러면 4보다 크거나 같다를 그려놓고 밑에 거는 마이너스 3x가 n 플러스 3보다 크거나 같다라서 x는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3분의 n 플러스 3보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데 해를 가지려면 얘가 꼭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만약에 이 수직선 요 표시가 여기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연립부등식에 해는 없는 거잖아. 근데 언제부터 생기냐면 이렇게 겹치는 것도 괜찮아. 왜냐면 둘 다 지금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안전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게 맞겠지. 그래서 얘가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고 방금도 말했지만 겹쳐지는 것도 괜찮다 이거야. 그럼 너네는 이걸 풀면 되고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다시 한번 부동호 방향이 바뀌면서 이렇게 될 거라 이항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4번은 우리 빨리 푸는 방법으로 가보자. 둘 다 으로 나왔을 때 얘가 0 되는 기준 마이너스 2, 오른쪽 절대값이 0 되는 기준 4. 그러면 기울기 마이너스 2로 떨어질 거고 이 사이에서는 하나는 마이너스 x, 하나는 플러스 x로 0으로 나올 거고 기울기가 두 번째는 둘 다 풀풀로 나오면서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얘가 y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면 아무거나 넣어봐. 그래서 뭐 0 넣어보든 마이너스 1을 넣어보든 선생님이 이 왼쪽 식에 뭐 그냥 4를 넣어볼게. 그럼 4랑 4를 넣어보면 여긴 0 되니까 얘가 6이 되거든. 근데 지금 8과 비교하는 거라 8을 여기다 써놔. 언제 8이 더 위에 있니?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찾아달라는 거잖아. 그럼 가상의 직가상하경 내리고 y값의 차이가 2인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울기 자체가 2니까 너분의 너가 2가 돼. 그러니까 얘가 1이 된다는 거야. 그럼 4로부터 오른쪽으로 1 가면 5. 여기는 왼쪽으로 한 칸 가면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5까지니까 4번의 정답은 5번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6번에 이렇게 되도록 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나올 거야. 웬만하면 그래. 그래서 인수분해를 일단 이렇게 한번 해줘. 마이너스 a 플러스 1 되도록.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사이에 끼워고 a랑 마이너스 1인데 양수 a라고 했기 때문에 고민 없이 케이스 분류 없이 일단 이렇게 써놓을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수직선을 그려서 마이너스 1부터 a까지인데 여기 정수가 5개가 돼야 돼. 그럼 0, 1, 2, 3, 4가 있어야 되고 5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a는 이렇게 사이에 끼워가지고 둘 중에 4의 등호가 들어가 버리면 4마저도 답에서 빠져버리는 거니까 4개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들어간다면 a는 5가 들어가는 게 맞겠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인 거지. 마지막에 등호의 위치를 한번 잘 판단해 줘야 될 것 같아. 자, 7번에 이거의 해가 이것일 때래. 그러면 근계관 갈게.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는 두근의 합 1, 두근의 곱 a분의 c는 두근의 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b는 마이너스 a고 c는 마이너스 2a이다 라는 거 알아냈고 그리고 그 경향성은 따져야 돼. 뭐보다 크다를 했는데 답이 사이에 끼워 형식으로 나왔다라는 건 아, 이차항의 개수 a가 음수였겠구나 라는 거 정도는 인식하고 가야 돼. 자, 그러면 갈게. c자리에 마이너스 2a를 넣으면 마이너스 2ax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가 돼. 그러면 일단 차근차근 가볼게. 일단 마이너스를 양변에 없애본다고 생각해볼게. 그럼 부등호 방향이 한 번 바뀌어. 그 다음에 저는 a도 약분할 거예요. 근데 a가 음수니까는 a를 약분하는 순간 부등호 방향이 다시 바뀌어요. x, 2x, 1, 1뿔마니까는 마이너스 1과 2분의 1 사이에 끼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부등호 방향에 따라 답이 2번이냐 3번이냐 이렇게 결정이 되잖아. 그러니까 제발 시험 시간은 침착하게 너무 암산 많이 하지 말고 일일이 손으로 써가면서 푸는 걸 추천드려요. 얘는 지금 아래로 블록이 확정이야. 그럼 아래로 블록 함수 그래프를 세 가지를 그려보면 이 셋 중에 하나인데 그래프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는 그래프 또는 다 있는 그래프는 이거 두 개야. 그럼 여기는 판별식이 0이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되겠지. 그래서 이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주면 돼. 오히려 8번보다 9번이 조금 더 중요한 건 시작부터 그냥 부등식이라네. 일단 정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가 느껴져야 돼. 정리부터 하자. a를 분배해서 a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인데 제 넘어와서 이렇게 저 좀 빨리 썼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4a가 0보다 크다로 갈 거고 사실은 a가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모르기 때문에 6가지 그림을 다 그려봤는데 모든 실수 그래프의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는 애는 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a가 아래로 블록이어야 되고 동시에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됩니다를 풀어.
그리고 이 문제는 특별한 게 없지만 다른 문제 중에서 부등식이라고 시작하는 것 중에 이차함계수가 이렇게 문자로 시작하는 건 꼭 0을 넣어봐야 되거든. 그때 이게 항상 성립하는 식이면 그 0도 답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얘는 A자리 0을 넣어본다고 딱히 뭐가 있진 않아. X가 0보다 크다라고만 나오는데 여기가 사라지면 이게 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A에 0을 넣는다 뭐 이런 생각은 답에서 제외시켜도 되고 이것만 풀어서 공통범위를 찾아주면 그게 정답이 될 거야. 10번에는 이 한국말을 수식으로 옮겨볼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배의 a 마이너스 2x가 4보다 작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가 될 거고 이게 모든 그래프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큰 그래프는 이거 3명 중에 얘가 되겠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풀면 되는구나를 풀어주면 돼. 11번도 그냥 아예 말을 옮겨볼게.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의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1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이라고 했어. 그럼 한쪽으로 넘겨보면 2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5x 플러스 1 마이너스 n 이 0보다 작다인데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근이 이거래. 그러면 이 마이너스 2와 5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닐 거잖아. 그래서 근계간으로 두근의 합은 3,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서 정답을 풀어주면 되겠지. 자, 15번을 한 번만 가볼게. 15번에 위에 거 풀면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에서 갈라지는 범위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아래 거는 2분의 9와 k에서 사이에 끼워가 되는데 2분의 9는 누가 봐도 이쪽에 있잖아. 2분의 9가. 그러니까 이게 4.5 정도지. 그래서 이거랑 사이에 끼웠는데 잘 생각해봐. 여기에 이미 4와 3이라는 정수근 두 개가 이미 완벽해. 그러면 k가 될 수 있는 가장 소심한 방법은 여기에 k가 있어서 공통범위가 얘가 되는 방법이 하나 있어. 그럼 이때의 k는 뭐냐면 3보다는 작다가 맞겠지. 그치? 3, 여기 등호 들어가면 안 돼. 그럼 3이 담에서 빠져버리니까. 그럼 3보다는 작다인데 좀 더 여유 있게 가면 사실 이렇게 K가 간다고 해도 얘 2에 지금 구멍이 뻥 뚫려 있으니까 2가 답에 포함되진 않아. 그래서 괜찮아. 근데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고 막 가다가 심지어 어디도 괜찮냐면 마이너스 2였어도 괜찮아. 구멍 뻥 뚫리니까.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3이라는 정수가 있잖아. 걔만 포함 안 시키면 돼. 걔가 포함되면 정수가 3개가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K가 넉넉하게 여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까?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3보다만 오른쪽에 있으면 되고 심지어 같아도 괜찮아. 얘가 설령 마이너스 3까지는 간다고 해도 여기 사이에 정수가 아까 이 3, 4 말고는 추가될 일이 전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 요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라는 6개가 나오고 심지어 이 케이스도 있잖아. 어떤 케이스냐면 마이, 뿔2 이렇게 커지고 근데 2분의 9가 이렇게 있는데 K가 여기 오른쪽에서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5, 6만 포함하면 되니까 K가 6과 7 사이에 있다가 등호가 한쪽에 들어간다면 7 쪽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거든. 그래서 여기에 7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다 더한 걸 정답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15번처럼 나오면 이걸 정확하게 푸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막 요리조리 옮겨가 보면서 정수 x가 2개가 나오는 상황을 다 생각해야 돼. 이게 정수 x가 2개라는 이 포인트 때문에 이 풀이가 가능한 거야. 자, 18번은 우선에는 이거를 할 때 사이에 끼울 건데 절대값 x-2, -1 사이에 끼웠는데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이렇게 일단 큰 절대값 안에 별이라고 생각하고 별 쓰고 사이에 끼워 쓴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더하기를 하면 마이너스 9 절대값 x-2 얘 11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두 가지 풀이로 뻗어나가는 걸 알려줄게. 그러니까 이 풀이는 하나인데 구분해야 될 걸 알려줄게. 뭐랑 뭐냐면 바로 이거야. 정말 비슷해 보이지만 풀이가 전혀 달라지거든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거는 연립부등식으로서 얘를 한번 풀고 얘를 한번 푸는 게 맞아. 근데 나 생각해봐라. 너네가 왼쪽에 있는 이걸 풀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이건 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왜냐면 절대값이 씌웠는데 어떻게 마이너스 9보다 작아질 일이 있나? 항상 크잖아. 그러니까 너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00을 넣든 마이너스 1000을 넣든 어쨌든 절대값이 씌웠는데 당연히 마이너스 9보다는 크겠지.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건 거의 안 풀어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실제로 풀어야 될 거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것만 풀면 된다라는 판단을 과연 너가 시험 시간에 스스로 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겠지. 여기 있는 마이너스 9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단. 그래서 얘만 풀면 되고 x-2 사이에 끼우고 마이너스 11과 10을 쓰는 거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9, 13 이렇게 써서 여기에 속하는 정수의 x의 개수를 정답으로 쓰면 된다라는 거야. 이 개수도 조심해. 마이너스 8부터 마이너스 1까지 단연코 8개 나올 거고 0이라는 거 1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부터 12까지 12개가 나오겠지. 그래서 정답은 21개가 나온다라고 마지막 마무리 해주면 돼. 이거 세는 것도 실수하지 말고. 근데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온 것처럼 해서 얘는 무조건이니까 안 생각해도 되겠네가 아니었다. 만약에 9랑 11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두 번 풀면 되지. x-2가 그냥 9랑 11 사이에 있었다. 또는 x-2가 얘 이쪽으로 슉 넘어와서 마이너스 11과 마이너스 9 사이에 있었다. 절대값이 그냥 벗겨졌을 때랑 마이너스를 붙여서 벗겨졌을 때를 숫자에 반영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정답으로 쓰면 돼. 그러니까 이 케이스일지 이 케이스일지 너네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마지막 정답을 내려야 돼. 20번에 이 첫 번째가 실근을 가지려면 B'-AC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는 m-3, m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실근을 갖는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1과 3 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얘가 부등식이야. 그러니까 이거 0 되는 거 마지막에 따지는 거 조심해. 미리 따지고 갈까? 얘 m이 마이너스 2가 돼도 괜찮잖아. 2차 부등식 아니니까 그냥 부등식이니까. 그러면 7이 0보다 크다가 성립을 항상 하죠. 그렇기 때문에 m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걸 미리 적어놓고 그 다음에 얘가 0이 아닐 때를 가정해서 그래프 6개를 그렸을 때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x축보다 커려면 x축보다 위로 올라가려면 얘가 지금 x축보다 위로 올라가라고 했으니까 얘잖아. 그러면 얘는 m 플러스 2가 양수 즉 아래로 블록이어야 되고 동시에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이거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 로 답을 내고 얘로 답을 내서 이거의 공통 부분을 답으로 선택해야만 해. 마지막에 아마 마이너스 2를 따지지 않으면 답에서 틀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아무리 잘 풀었다고 해도 얘가 2차 부등식이다. 그러면 판별식에서 아무리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도 의도적으로 걔 등호를 지워주셔야 되고 그냥 부등식이다 라고 하면 판별식에서 아무리 등호가 안 들어간다고 할지언정 마지막 답에 이거를 의도적으로 넣어줄 수 있냐 그거를 보는 문제였던 거야. 21번에 얘가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이래요. 그러면 항상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해를 가질 수가 없지를 생각하라 그랬어. x축보다 아래에 해가 없어. 그렇다고 그래프가 안 그려지진 않았을 거잖아. 그럼 그 모든 그래프는 다 어디에 그려졌을까?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에 그려졌겠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지. 그래서 그게 이것과 이것의 케이스가 될 거야. 사실 아래로 블록에 서서 밑에 세 개는 그림 안 그렸어도 돼. 그래서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이면 해를 가지게끔 하는 거 이거의 아예 반대 상황을 풀어라가 될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주면 되겠지. 이거는 이 위로 블록 그래프가 y는 2랑 안 만난대. 그러면 이거를 수식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x가 항상 2보다 아래쪽에 내려와 있어를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가 될 거고 이게 항상 성립한다라는 걸 거 아니야.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 이거를 풀어주겠지.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 즉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 걸 찾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찾아. 그래서 k는 사이에 끼워서 마이너스 2루트 2와 2루트 2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답은 총 5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23번에 위에 거 한쪽으로 넘겨서 인수분해 좀 해볼게. x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0보다 작다가 나오는 상황이야. 그리고 n은 자연수야. 그럼 x는 사이에 끼워서 0보다는 큰데 2n 플러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고, 밑에 것도 x n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밑에 거는 큰 거보다는 크고 또는 작은 거보다는 작아. 당연히 n 플러스 1이 1보다는 크겠지. n이 자연수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0,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2n 플러스 1이 있다고 치고, 2n 플러스 1보다 조금 작은 쪽에 당연히 n 플러스 1이 있을 거고, 그거보다 작은 쪽에 1이 있을 거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답에 포함이 되는데, 이때 정수의 개수래요. 그런데 여기는 그럼 1이라는 게 하나 들어가니까 한 개가 포함이 되잖아. 한 개. 그 다음에 여기는 색칠되고 여기는 색칠이 안 되어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라고 할 때 실제로 2, 3, 4, 즉 3개인데,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끝이지. 뭐 둘 다 등호가 있었으면 빼고 더하기 1을 했을 거고, 둘 다 등호가 없었으면 빼고 1을 더 뺐을 건데, 그냥 오른쪽 숫자에서 왼쪽 숫자를 빼면 돼. 여기서 얘를 빼면 돼. 그러면 한 개랑 n개를 더해주면 돼. 여기서 n개의 정수가 나오고 여기서 한 개의 정수로 나올 거야. 이거를 fn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fn제곱은 또 무엇일까? 여기서 1차 관문이 끝났어. 이게 1단계 풀이였어. fn이 n 더하기 1이라는 걸 찾았어. 그러면 fn제곱이라는 건 여기다가 n제곱 넣어서 n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건데, 그게 100보다 커진다는 거잖아. 그럼 n제곱은 99보다 크다는 거고, 이거를 만족시키는 그 가장 작은 자연수는 당연히 10이겠지. 24번에 위에 거를 좀 정확하게 풀면 x 1, 2 마만데, 그러면 근이 1 또는 2가 되면서 벌어지는 범위라 요렇게 써지는 거고, 밑에 거가 x 2x a 5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2분의 5고, 지금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가 유일한 근이 돼야 된다고 하니까 마이너스 a가 일단 이렇게 갈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을 거야. 그래서 포인트는 얘의 근이 a가 아니라 마이너스 a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주시고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1의 관계성을 볼 건데, 마이너스 2의 등호가 들어가 버리면은 근이 아예 없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마이너스 1 쪽에 등호를 붙일 거고,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쓰면 1부터 2까지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평면 좌표를 한번 들어가 볼게. 2번 그림이 보여지는데, 지금 정사각형이라고 하는데 얘 지금 한 변 길이가 7이니까 여기도 7이라서 여기가 4라는 거 찾을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너네가 뭐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2, B점의 좌표는 여기가 4니까 여기도 4라서 0,4, C점의 좌표는 4,7, D점의 좌표는 11,7이야. 그래서 AB제곱 플러스 BC제곱은 이제 완전 단순 연산인 거지. 얘는 A, B가 얘 위의 점이라고 하니까 P를 A, B로 놓지 말고 P를 A, A 플러스 1이라고 둬. 그래서 이거 점과 점 사이 거리랑 얘 거리 한 거랑 똑같다로 풀면 돼. 이게 문제가 되게 심플해 보이는데 결국에는 외심의 좌표를 구해달라는 거고, 외심의 좌표 하면 우리 그냥 귀찮다 이 정도는 머릿속에 명확하게 인지하고 풀기로 했어. 외심의 좌표 예를 들어서 P라고 두고 이거를 뭐 X, Y라고 두면 너랑 너씩 쭉 세워서 연립방정식 풀게 될 거 마음에 준비하고 정확하게 계산 실수 없이 풀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뭐 외심의 좌표가 구해졌다고 쳐. 그러면 얘랑 얘 두 점 사이 거리 구해서 그게 반지름이 될 거니까 파이 r 제곱으로 풀면 돼. 6번에 이런 거 x축 위에 점 P 둘 때 문제 A 이미 쓰였으니까 B, 0 이런 식으로 둘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미지수 잘 지켜서 식을 세워주면 돼. 7번은 좌표만 놓을 수 있으면 되는데 값은 원래 마이너스 4,0에 있었거든. 근데 1시간에 2km로 오른쪽으로 계속 갔대.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2t가 되는 거야. t시간 뒤에. 그 다음에 을은 0,3인데 점점 내려오고 있거든. 1시간에 1km. 그럼 t시간 뒤에는 마이너스 t만큼 내려왔겠지. 그래서 이것과 이것으로 풀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니까 x좌표 길이 빼고 제곱. 전개해볼게. 4t제곱 마이너스 16t 플러스 16이고, y좌표 길이 빼고 제곱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야. 그럼 안에가 한 문자에 관한 2차식으로서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끝까지 가야 되냐는 거야. 어쨌든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거라 그랬잖아. 심지어 시간을 물어봤어. 굉장히 다행이지. 그럼 우리는 결국 추계방정식을 구한다고 생각하고 t는 2a분의 마이너스 b, 즉 5분의 11일 거고 5분의 11은 2와 5분의 1시간으로서 2와 60분의 12시간, 즉 2시간 12분이다. 이렇게 마지막 연산까지만 완벽하게 해주면 돼. 삼각형 ABC가 있는데 변 BC 위의 점이래. 그러니까 뚫고 나갈 순 없다는 거야. 근데 ABP 넓이가 ACP 넓이의 2배래. 그러면 이 말에 맞게끔 그림 한 번은 그려줄 수 있어야지. ABP 넓이가 ACP 넓이의 정확하게 2배다. 그러면은 P는 B와 C를 2대1로 내분하는 내분점이라는 거지. 그래서 공식을 써주면 돼. 자, 마름모 같은 경우는 평사 조건 한번 쓰고 평사 조건에 플러스 알파에서 변 길이 같다라는 조건까지 추가해 줘야 돼. 평사 조건은 우리 그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로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일치한다. 즉 A와 C의 중점, 즉 더해서 2로 나눠 2, 2분의 A 플러스 6이라는 점과 2, 2분의 B 플러스 2랑 일치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랑 똑같아. 로식 하나를 세우고 두 번째로 길이 같다로 저는 예를 들어서 AD가 둘 다 CD가 둘 다 숫자잖아요. 얘랑 얘 한 것과 뭐 B랑 C 한 거랑 똑같다 해서 B를 구하면 돼. 그리고 A는 자동적으로 구할 수 있겠지. 참고로다가 이거 두 개로 하게 되면 식이 조금 복잡해지니까 A, B를 이 식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CD처럼 두 개가 완전히 숫자인 거랑 뭐 BC처럼 한쪽만 숫자인 거, 한쪽은 문자 포함된 거,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풀어줬으면 좋겠어. 13번에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쳐. OAB가. 근데 가계의 이등분선이 이렇게 내려왔어. 그럼 OA 길이는 루트 10이 될 거고 AB 길이는 2루트 10이 될 거거든. 그러면 가계이등분선 성질에 의해서 얘가 1대2니까 밑변 길이비 또한 1대2가 될 거야. 간단하게만 그림 그려. 좌표평면 안 그려도 정말 괜찮으니까. 그럼 여기가 점 D가 될 거고 점 D는 O와 B를 1대2로 내분하는 내분점이 되겠지. 얘는 냉정하게 이거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이렇게 구해서 얘가 0보다 크다랑 얘가 0보다 크다 조건을 쓰면 돼. 1사분면에 있는 모든 점들은 특징이 x좌표랑 y좌표가 둘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래. 등호는 넣으면 안 돼. 16번에는 그림을 꼭 그려줘. 이거는 정말 포기하면 안 되는 문제거든. AB인데 이거 비례식으로 한번 바꿔볼게. AB 대 BC가 1대2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AB가 1일 때 BC가 2가 된다. 이 그림이 하나 있겠지. 여기가 1일 때 BC가 2가 된다. 그래서 C점은 A로부터 3만큼, B로부터 2만큼. 그래서 3대 2 순서 그대로 지켜. A, B 순서로 외분한다. 이거 하나를 찾아주면 돼. 그러니까 이 숫자가 문제 나온 숫자랑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니까 꼭 그림을 그려서 판단해라. 그 다음 가볼게. AB의 길이가 1만큼일 때 BC의 길이가 2만큼이래. 그럼 이쪽으로도 뻗어나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1만큼일 때 얘가 2만큼이면 해볼게. A로부터 1만큼, B로부터 2만큼, 그러니까 1대2 외분점 이거는 거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구해서 이 두 점 사이 거리까지 구해주면 돼. 17번에 이런 표현이 나온다. 근데 판단해야 될 거는 이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룬다라는 말이 있으면 이거를 최소가 되게끔 하는 거는 아마 무게중심일 거야. 항상 그래.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는 상황인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써. OP제곱은 루트는 안 써도 될 것 같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X-2의 제곱 플러스 Y-4의 제곱, 그 다음에 X-4의 제곱 플러스 Y-8의 제곱이고, 이거 선생님 좀 빨리 구하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이렇게 X 앞에 개수가 다 1인 굉장히 균형적인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들의 평균에서 최소를 갖게 될 거라고 말을 했었던 것 같거든.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다 더해서 3으로 나눠. 그러면 2가 될 거야. 그러니까 알파는 2라는 걸 좀 빨리 이걸 다 전개해서 이차함수 최대최소를 굳이 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 8 다 더하면 12니까 얘가 4일 때 최소를 갖겠고, 최소값까지 구하고 싶으면 여기 모든 식에 x자리에 2, 4, 2, 4, 2, 4 이렇게 숫자를 대입해서 마지막 숫자 계산만 해주면 돼. 얘의 키워드는 그건 것 같아. 새 학교에서 같은 거리인데 학교가 지금 포인트, 즉 점으로 존재하잖아. 어떤 선이 존재하지 않잖아.
변으로부터 같은 거리 있다라고 하면 내심이었겠지만 이게 꼭지점으로 같은 거리니까 이거는 외심이 될 거고, 여러분 머릿속에 외심은 그냥 귀찮다, 그냥 풀어야겠다, 미지수 2개 연립방정식 나오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좌표 부여할게요. 0,0, 여기 3,1, 이 0,4.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외심을 x, y라고 두고 그 귀찮은 풀이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구하신 다음에 이거를 구하는 거야. 외접안의 반지름까지. 그래서 x, y와 0,0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19번은 말뜻을 좀 이해해줘야 될 것 같아. 얘를 m대n으로 내분한 점의 좌표를 복잡하겠지만 그냥 써봐. 일단 썼을 때 m 플러스 n분의 크로스 갈게. 5m-n 마이너스 6n 플러스 6n인데 얘가 y축에 의하여 내분된다라는 게 대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두 점을 내분하는 내분점이 결국 y축 위에 있었다라는 거거든. y축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은 y좌표는 뭔지 모르겠지만 x좌표가 항상 0이라는 거에 있잖아. 그래서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기에 분자 5m-n이 0이었다라는 거고, 따라서 n은 5m이라는 건데 이게 지금 서로소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는 무조건 m은 1, n은 5밖에는 없다라는 게 포인트지. 뭐 m이 2, n이 10 이렇게 절대 갈 수 없어. 그러면 서로소가 깨져버리기 때문이야. 자, 20번에 이것과 이것 위를 움직이는 점 P를 이은 선분 AP를 1대1로 내분하는 점 Q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러면 일단 P를 x, y로 놓는 것부터가 모든 문제풀이의 시작이라 그랬어. 자취의 방정식이잖아. 그러면 A와 P를 1대2로 내분하는 내분점의 좌표부터 한번 써볼게. 그래서 3분의 1x-6, 1y 플러스 6 이렇게 돼. 이게 새로운 대문자 x, 라지 x, 이게 새로운 대문자 y, 라지 y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넘기면 x는 3x 플러스 6, y는 3y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 우리는 지금 작은 소문자 xy로 이루어진 식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내가 대문자 xy로 이루어진 식을 가지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여기다 넣는 거야. 그래서 2배의 3x 플러스 6 빼기 4는 y 자리엔 얘를 넣는 거야. 3y 마이너스 6이다. 이걸 정리를 하셔서요. 그냥 대문자 xy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알아볼 수 있게 소문자 xy로 바꿔주기만 하면 그게 바로 정답이겠지. 22번에 얘가 풀이가 조금 지저분해. 계산이 좀 지저분하니까 중간에 실수하면 안 돼. 조금 예쁜 삼각형일까 해서 봤더니 여기 A 약간 그림이 예쁘면 조금 도형에 대한 감각으로 빨리 풀 수는 있잖아.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얘 예쁘진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가 C가 여기 있어. 3, 4분면에 있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지금 정삼각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풀이 과정을 뭐 억지로 쥐어짜서 만든다면은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더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 C를 A, B라고 놓고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볼게. 정삼각형은 이 세 변기가 모두 같아. 근데 얘가 1대1대 루트 2로서 3루트 2를 가지니까 이 두 점 사이 거리식 써볼게. x좌표끼리 빼고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빼고 제곱은 저 지금 루트 안 씌웠어요. 얘 제곱해서 쓰실 거예요. 18.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a제곱 플러스 b-3의 제곱은 18 이렇게 써서 풀어. 자, 뺄 거예요. a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6a 플러스 9. 뒤에 거 b제곱 사라지고 부호 조심하세요. 플러스 6b 마이너스 9는 0. 그럼 사라져서 따라서 a는 b다라는 비교적 간단한 식이 나와서 위에다가 뭐 b자리에 a를 넣었더니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플러스 a제곱은 18이고, 정리를 해서 2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9는 0이 나오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 풀이가 약간 더러워지겠죠. a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그랬더니 2분의 3 뿔마 3 루트 3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3, 4분면 위에 점이었기 때문에 얘가 둘 다 음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a 좌표 자체가 2분의 3 마이너스 3 루트 3이 돼야 되고 a와 b는 똑같으니까 b 좌표 또한 이렇게 되어야만 해. 무게중심 구해달라고 했잖아. 그래서 너랑 너 더해서 3으로 나눠, 너랑 너 더해서 3으로 나눠를 하신 다음에 그 PQ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연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실수 없이 끝까지 도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